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땡큐 서울의원의 송영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시던 것을 주제에 관계없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살이 빠지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체중이 느는 거는 중년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살이 찌는 거, 비만해지는 거는 갑상선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기능 항진이 심하면 체중이 주는 거, 살이 빠지면서 체중이 주는 것은 맞는 말인데 또 기능 항진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되면 체중이 회복이 되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살이 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증이 심한 경우에는 부어서 체중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3-4kg 이상 체중이 느는 일은 없고 그 이상 체중이 늘었다 그러면 이거는 살이 찐 거죠. 살 찌는 거는 갑상선과는 처음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살은 빼야지 갑상선 치료한다고 저절로 체중이 줄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이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피해야 되고 또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수십 년 전에 누가 한 얘기를 인터넷에 어디에 올려놓은 거를 찾아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거는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요오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 성인의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대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가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요오드 섭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오드를 섭취하는 주된 소스는 천일염을 통해서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게 김치라든지 각종 절임, 장아찌 같은 거, 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김치나 장을 먹지 않는 사람도 드물게 있는데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종일 이런 것들 먹죠. 그러면 특별히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지 않아도 대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 혹은 그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3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걸 좀 더 먹고 덜 먹고가 이 질병의 경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를 아주 제한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김치나 장이나 일체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오드를 과잉으로 섭취하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몹시 필요한가?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기능 항진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몹시 필요하겠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만 그렇지 가벼운 경우에는 잘 모르게 되고 그럼 기능 저하증이 심하면 피곤한가인데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은 대개는 서서히 진행을 해서 몸이 적응이 돼서 주관적으로 필요한 거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로하다는 거는 뭐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갑상선 질환 때문에 피곤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몹시 피곤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조그만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걸 수술해서 제거하고 나니까 피곤한 게 없어졌다. 그래서
몹시 피곤할 때는 역시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곤한 거의 원인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뭐 때문에 피로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작은 갑상선암이라는 거는 피곤할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작은 갑상선암이라면 뭐 즉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냥 좀 두고 봐도 되는지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수술해서 떼고 났더니 피곤한 게 없어졌다. 그것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거는 소위 얘기하는 위약 효과,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 사람한테 보리차를 한 잔 주면서 이거 먹으면 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리차를 한 컵 마셨더니 좋아지더라. 그랬다고 그러면 보리차를 마셔서 감기가 좋아진 건지 좋아질래니까 좋아진 건지 그거 참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몹시 피로하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갑상선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인 질환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생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갑상선을 수술을 해서 다 떼어냈다. 그런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데 이걸 평생 먹어야 되느냐? 당연히 평생 먹어야죠. 갑상선을 수술해서 떼어냈는데 그게 회복이 돼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능 항진증은 약을 먹다가 좋아져서 다 낫으면 그럼 먹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는. 그럼 약을 끊고 두고 보게 되겠죠. 어떤 질환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흔히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대충 답변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지금 하고 계신데 첫 번째 그리핀이란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55세 여성분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글쎄요. 대개 약을 먹기 시작해서 뭐 즉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한두 달 정도면 기능이 정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은 두근거린다든지 떨리고 그런 증상들은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불안신경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동반돼 있어서 그런지 그걸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고 대개 한두 달 지났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갑상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게 언제 좋아질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다음에 고급 시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종대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추적 검사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요? 갑상선 종대란 얘기는 갑상선이 커졌다는 얘기죠. 갑상선이 커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즉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서 갑상선이 크기만 하다 그러면은 단순 갑상선 종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이가 좀 드신 분에서는 만성 갑상선염, 소위 얘기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일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도 없고 호르몬의 이상도 없다면 추적 검사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만성 갑상선염이 있다면 지금은 호르몬이 정상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혹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고급 시계님께서 갑상선 기능 수치가 건강검진에서 경계로 나오면 혹시 생활습관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이나 치료가 별도로 필요할지는 그는 어떤 경계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경계이지만 현재 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좀 두고 보자고 그랬겠죠. 그렇다면 뭐 그냥 추적 검사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하의 미안 채널님, 선생님, PD님,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반절제. 그 후 매년 교수님 뵙다가 작년 11월에 방문했을 때 더 이상 오지 말라 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추위 대신 더위를 엄청나게 타서 지난 겨울엔 내복 한 번도 안 입었고 이번 여름도 아직도 나시티 입고 다닙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과 체온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교수직에서 퇴직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기능의 정상이라면 반절제를 했는데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 그러면 약을 먹으라고 그랬을 텐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을 거고. 추위 대신 더위를 엄청나게 탄 것이 갑상선과 관계가 있겠는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여름도 아직도 나시티, 아직도 저도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닙니다만은 갑상선 기능과 체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의하신 내용 바라로 봐서는 관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갑상선 기능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셔서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림 파스타님은 산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는데 산후 갑상선 질환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혹시 의심해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간단한 혈액 검사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예진 씨, 갑상선 중독증으로 메티마졸 부작용 때문에 전절제 한 지 6개월 됐는데 관절통, 불면증, 무기력으로 절망적입니다. 호르몬 수치 정상이라는데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67세 여성입니다. 글쎄요, 수치가 정상인데 후유증이 있을 리는 없죠. 그건 다른 얘기겠죠. 관절통이나 불면증, 무기력으로 절망적이라고 그러면 이 갑상선 때문에 그런지 혹은 오래 앓다가 뭐 수술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신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 뭐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면 갑상선과의 관련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담당하신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진찰 받으시고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은지 씨는 허리 디스크 방사통으로 푸가틴 50mg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만으로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약국에서 구입한 탁센 하나를 추가로 먹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갑상선 질환과 B형 간염 보균으로 신지로이드정이랑 엔테카비르 아데포비오병을 복용 중인데 푸가틴 캡슐과 탁센을 추가로 복용해도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이거는 이런 약들은 진통제 이런 거는 뭐 평생 먹을 약은 아니고 좀 쓰다가 좋아지면은 줄여서 끊겠죠. 그러니까 잠시 쓰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신지로이드는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아마 드시는 모양인 것 같고 엔테카비르나 아데포비어는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이 별로 없으니 같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다샤님은 갑상선 암 수술하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고음도 안 올라가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되는데 고음을 자제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암 수술을 할 때는 이 목 밑으로 이제 절제를 하고 째지만, 그러니까 여기만 좀 수술한 자리가 짠 자리가 나서 여기만 짠 걸로 하는데 사실은 이
피부를 다 들치고 턱 밑에까지 들쳐서 거길 다 보고 속에 있는 임파절 같은 걸 다 긁어내게 됩니다. 이게 들치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가는 신경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존할 방법도 없고 성대로 가는 신경도 그중에는 있을 텐데 그거 다 끊어집니다. 신경이 끊어져서 그랬으니 "이가 수술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성대로 가는 굵은 신경은 다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은 고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거의 안 나오게 되죠. "아."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고음 발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목소리의 톤이 수술 전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평소 대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자 님은 미세암이란 판정이 나왔는데 1 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라는데 방치하는 거 아닌지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잘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뭐 걱정을 하시나요? 이 연령이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미세암이 되게 자라나서 커지지만 젊은 사람들은 빨리 자랍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 자랄 사람들은 이미 젊어서 다 자랐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새로 발견되는 미세암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두고 봐도 되겠고 이 수술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고 급하지 않으니까 뭐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커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수술해 달라고 그러시면 되고 이게 자라나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년 걸리지 뭐 잠깐 사이에 많이 자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 추적 검사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대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보시는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견디기가 힘드니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빨리 수술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정채연 씨, 65세 여자고 갑상선 수술 후 칼슘 수치가 떨어져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은 오래가는 건가요? 그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원인으로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좀 제법 갈 수 있어요. 기능 항진증이 심하다고 그러면 기능 항진증 때문에 뼈가 좀 약해져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는 뼛속으로 칼슘이 들어가면서 꼭 부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손발 저린 것 같이 저칼슘 혈증이 와서 그런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꽤 오래 갈 수 있고 갑상선 암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게 보통입니다. 대개는 회복이 되는데 근데 부갑상선을 전부 다 띄었다든지 그러면 뭐 이건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회복이 된다면 대개는 몇 달 내에 회복이 되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 씨,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뱃살이 나올 수 있다는데 저는 일단 갑상선에 문제가 없긴 하지만 혹시나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체중이나 뱃살 증가를 겪게 된다면 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체중이 증가되고 뱃살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체중이 늘고 뱃살이 증가되는 거는 운동을 해서 빼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갑상선과는 별 관계가 없으니 저절로 빠지리라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살이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오은석 씨, 갑상선 질환도 유전 등 가족력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것들은 다 가족력이 있고 갑상선 암도 일부 수질암 같은 거는 유전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 상당히 드뭅니다마는 수질암이 아니고 이 유두암, 흔한 유두암의 경우도 일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필 씨의 질문입니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 갑상선 질환일까요? 2달 사이 4kg가 빠지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다른 원인은 생각되는 것이 없고 피곤하고 손떨림도 있다. 갑상선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 기능 항진증으로 그럴 수 있는데 대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젊은 분은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욕이 좋아져서 잘 먹는데도 체중이 주는 게 보통이고 손발 떨리기도 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런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능 검사는 간단한 거니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영자님 질문이신데 67세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없군요. 그 다음에 앙케이트는 30대 여성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받았고요. 약을 먹고 있는데 임신 계획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거 당연히 약을 잘 드셔야죠. 임신 중에 약을 끊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임신을 할 때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거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태반을 건너가지도 않지만 건너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전보다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이 몸에서 늘어납니다. 갑상선 기능이 원래 정상이었던 분들은 자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더 만들어내서 그 늘어난 요구량을 충족시키는데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자기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못 만들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데 몸에서 호르몬이 더 필요해졌다면 먹는 약을 늘려줘야죠. 그래서 이게 임신 아주 초기 이른 시기부터 약을 늘려야 됩니다. 대개 한 6주 정도면은 약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그 순간이 뭐 대개 한 5, 6주 돼서인데 즉시 검사를 하시고 약을 늘릴지 여부를 판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약을 잘 먹자. 그리고 임신 초기에 검사를 바로 하고 약을 늘릴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신 중에 늘어난 약은 출산 후에 대개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뭐 약을 계속 많이 먹냐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다른 질문이 67세 박영자 님이 아까 미세암으로 판정이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추적 검사만 하는 게 괜찮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67세다 그러셨으면 이거 67세 되신 분이 미세암이 자라나서 수술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 아무리 빨라도 최소 몇 년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둘러서 수술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불안하시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세 되신 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 안심하시고 두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만 보자는 거가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혹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두고 관찰만 해도 괜찮을지요? 초음파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 다른데 대개 현재로서는 1cm보다 작은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고 보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이면 어떡하냐? 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조그만 거는 뭐 굳이 미리 알아서 도움될 것도 없고 암이 확진이 돼도 그냥 두고 봐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암인지 아닌지는 초음파 소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뭐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작은 걸 굳이 힘들여서 검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다는 게 아마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걸 것 같고 암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혹 중에서 암일 가능성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95% 혹은 그냥 두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마이야히 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목에 덩어리진 느낌이 있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엔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있겠다. 혹시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많이 위험한 상태일까요? 2-3cm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글쎄 만져지는 거는 만져지는 거고 그냥 기분만 들고 그렇다는 거는 되게 없단 얘기 아닐까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덩어리가 있어서 2-3cm 정도 되면은 잘 만지면 손으로 만져집니다. 근데 이게 좀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져보시면은 알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만져서 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cm면 꽤 큰 것 같지만 이 정도 돼도 만져서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초음파를 재현다든지 그래서 본다든지 2-3cm 되는 혹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이건 초음파 소견에 관계없이 조직 검사 또는 세포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는 뭐 검사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도 되겠지만 이 정도 되는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검사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고급 시계님, 갑상선 질환 한 번 진단받으면 이후로도 평생 정기검진이 필요한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진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갑상선 질환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냥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젊은 여자분으로서 임신이나 출산 같은 것이 앞으로 있을 거다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임신 출산 전후로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거 다 끝났고 이제 상관이 없다. 아니면 남자다. 이런 분 같으면 그래서 조금 더 간격을 띄어서 한 1-2년, 2-3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셔도 되겠고 호르몬의 이상이 없는데 조그만 혹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혹이냐에 따라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혹 같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작은데 암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다. 그럼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초코딸기님,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호중구는 낮고 임파구는 높게 나옵니다. 원래 갑상선염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죠. 별도로 혈액종양내과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 글쎄요. 백혈병이나 혈액암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호중구가 낮고 임파구는 높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호중구가 50%가 넘어야 되죠. 근데 그게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낮은데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낮지 않고 48%, 49%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좀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보는 걸로도 충분하겠죠. 갑상선염과 그런 것과는 별 관계는 없을 거고 백혈병이나 혈액암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급성 백혈병 같으면은 백혈병 세포, 그러니까 이 분화가 덜 된 백혈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이 혈구 수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간단히 검사로 알 수 있으니까 알겠지만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과는 관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갑상선 질환 치료 중인 아이 예방접종 일정 조정이 필요한가요?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 중에 예정된 예방접종을 미뤄야 하나요? 약 복용 중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어떤 질환을 치료 중이신지에 따라 다른데 아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 시작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항진증 치료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호르몬이 거의 정상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 지나서 예방접종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뭐 즉시 하셔도 별 관계도 없을 겁니다. 예방접종과는 별 관계가 없으니 그냥 일정대로 예방접종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은 뭐 그냥 하셔도 대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준원 씨.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식품의 종류는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위험하다 하는 식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환이 없는 사람도 예방적 차원에서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하는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 생기는 건 대개는 자가 면역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드를 많이 섭취하거나 적게 섭취하거나 간에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요드를 과잉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만성 갑상선염의 빈도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드를 과잉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기능 저하증이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지 않아도 이미 요드를 꼭 필요한 양의 3배 이상 섭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더 먹고 덜 먹고가 크게 뭐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실치 않은 얘기가 요드를 과잉으로 섭취하면 갑상선 유두암이 생기느냐. 요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요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갑상선 암 중에 여포암의 발생 빈도가 높고 이게 요드 섭취가 많아지면서 여포암이 줄어들고 유두암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요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포암은 굉장히 드물고 유두암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이 중에 요드 섭취랑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되지를 못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요드 섭취가 많은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요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하고 많은 지역하고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변이가 양상이 다릅니다. 요드 섭취가 과한 지역에서는 비라프라고 그러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굉장히 흔한데 이게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돌연 변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비라프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드물고 반대로 라스 유전자나 또 다른 유전자의 변이가 흔히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겠는가? 요드 섭취가 뭔가가 암 발생과도 관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게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거를 뭐 역학적인 조사나 혹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한 것은 없고 따라서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요드를 안 먹어서 갑상선 암이 예방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팅님은 생표위원 수술 예정입니다. 해외 근무자라 수술 후 비행기 언제쯤 타도 되나요? 0.4cm 전이 없음.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술해보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반절제만 하고 그 임파절을 조금 절제해내고 그리고 닫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부 절제하고 꼬맨 거는 거기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보면 아시지만 속으로 여러 겹 꼬매놨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를 타서 터진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면은 비행기 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갑상선 판정을 받고 약을 먹은 지 1년이 다 돼야 되는데 약은 고혈압 약처럼 평생 먹어야 하는지요? 완치는 불가능한가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질환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이거 갖고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평생을 먹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저절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해서 기능 저하증이다 이렇게 나오려면 갑상선이 한 7, 80% 이상 망가졌을 때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게 원상으로 회복이 돼서 호르몬을 잘 만드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건 아마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 것 같고 뭐 완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밥 먹는데 나는 거기다 콩알 하나를 얹어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드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다 보면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위 먹은 북극곰님은
여름에 좀 힘드셨겠네요. 더위를 드셔서. 30대 여성이고 최근 들어 목이 칼칼하고 식욕이 늘고 체력은 줄고 손떨림이 심한데 갑상선 질환일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2년 전에도 의심되어 내과 방문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 일반 내과에서도 이 부분 진료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겠죠? 피검사 해가지고 정상이라고 그랬겠지? 그냥 이렇게 쓱 복수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그러면 정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이 칼칼한 거하고 갑상선은 별 관계가 없고 이 증상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과도 비슷한데 이거는 간단히 피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사랑 초코라는 분, 초코파이신가요? 초음파 검사하면 모양은 저에코의 세로로 모양은 암 확률이 높다는데 조직검사하니 2단계 양성 나옴. 추적검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라도 암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모양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이게 100% 암으로 확정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암으로 100% 확실하면 조직검사를 할 이유가 없죠. 일부는 초음파로 보기에 암인 것 같아도 검사를 해보면 암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나중에라도 암 확률이 높을까? 그거는 다시 검사를 해보면 일부 암으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참 있다가 다시 봐도 됩니다. 저에코의 세로로 모양이 돼 있으면은 대개는 아주 조그만 거고 작은 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한 1년쯤 기다려서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좋아.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코로나 걸리고 쇼그렌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증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갑상선 암은 없다 합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없다 합니다. 증상은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내분비내과에 따로 가봐야 하나요?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갑상선 질환도 많이 오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대유행하기 전에는 이게 관계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몇 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갑상선 암이 없다는 거는 초음파로 봐서 혹이 없다는 얘기겠지. 호르몬의 이상이 없는지는 뭐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증상은 있는데 기능 저하 항진이 올 수도 있나요? 물론 가벼운 거는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 검사를 같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내과에서 검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내분비내과에 뭐 굳이 이것 때문에 따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 해보는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승권 씨. 다이어트를 하려고 미역을 엄청 먹고 있는데 미역의 요들을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의학 정보를 보면 갑상선 질환자가 아니라면 일정량만 전달하는 식으로 자동 조절이 가능하다던데 이 말이 맞습니다. 건미역을 하루에 30g을 섭취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를 드세요. 다른 거. 미역 줄기 같은 거는 칼로리는 거의 없고 전부 섬유소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이 줄어들면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섬유소를 다량으로 섭취를 하면은 변비도 없어지고 뭐 좋습니다만은 요들을 과잉으로 섭취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기능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현성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나빠지기 전에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면은 이 요들을 과잉으로 섭취하면 기능 저하증이 돼요. 근데 자동으로 조절이 정상인에서는 가능하긴 한데 이게 완전히 정상인지 아닌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많이 보고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까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 10%, 10명 중에 1명은 갑상선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과잉으로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섬유소를, 그러니까 날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미역,
다시마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현경 씨. 아무 생각 없이 약을 20년째 먹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받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롭죠. 예, 저도 번거롭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는 약을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롭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문제는 다른 약하고 달라서 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먹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 1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다른 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그 잘 안 지켜지기가 쉬워요. 그럼 먹고는 있지만 제대로 안 먹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검사를 하는 거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잘 먹고 있지 않다면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걸 잘 먹도록 하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병원에 좀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화이팅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복용이 15년이 넘었고 초음파상 갑상선 비대는 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죠. 갑상선 기능 저하, 비대와 갑상선 암이 오는 건 연관이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갑상선 비대가 있는 것은 아마도 하시모토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때문에 있는 거고 갑상선염으로 갑상선이 망가져서 기능 저하증이 된 거고 만성 염증이 있으면 혹이 잘 생기고 그중에는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관이 약하지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이애 씨. 항진증에서 방사성 요들을 먹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있는데 신지로이드를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면 되겠고 1년에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약 받고 피검사해서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성 요들을 먹고 나서 생긴 기능 저하증은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능 저하, 비대와 갑상선암이 오는 것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박영철 씨. 6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TSH 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즉 증상은 크지 않은데 이게 초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능 저하증 초기에는 T4는 정상이고 즉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고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으면서 TSH만 조금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점점 더 심해지면 TSH는 조금 더 오르고 T4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정도가 되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TSH 수치가 10을 넘어갈 정도로 높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 점점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TSH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같으면 30대, 40대면은 TSH가 한 4에서 4.5까지 정상이라고 한다면 75세, 80세 넘는 분들은 TSH가 한 6, 7까지도 정상으로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TSH가 조금 그보다 더 높아도 10 이하다. 그리고 아직 T4는 정상이다. 그러면 약 먹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답변 드렸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건강토태님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인지기능 저하도 저하증 증상일 수 글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에서 굉장히 심한 기능 저하증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데 별 다른 증상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 염려가 되시면은 뭐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피 검사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